LA에 도착 후 행방불명된 하와이 여성이 한 달 만에 가족들과 재회했습니다. 가족 측 변호사는 한나 고바야시가 가족들과 다시 만났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고바야시는 한 달 전 LA에 도착한 뒤 행방이 묘연했고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를 찾는 도중 LA 공항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 충격을 줬습니다. 가족들은 당시 한나를 찾기 위해 모아진 후원금을 후원자들에게 돌려주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고바야시를 찾기 위해 총 884명이 4만 7천 달러의 후원금을 모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불법 체류 이민자 추방을 공약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교회와 학교 등에서의 불체자 체포를 자제하는 정책을 폐지할 것이라고 MBC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현재는 연방이민세관단 속국 요원들이 교회, 학교, 병원, 장례식장, 결혼식장, 공개 시위 현장과 같은 민감한 장소나 근처에서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이민자를 체포하지 않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그와 같은 정책을 폐기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상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체자 추방 작전을 수행하려는 트럼프 당선인 계획의 일환으로 미국 전역에서 불체자를 신속하게 체포하기 위한 것이라고 MBC 뉴스는 소개했습니다. 미국 내 직장인들의 직업 만족도 조사에서 아시아계 근로자의 직업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문에 응답한 근로자들 중 3분의 1은 급여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했으며 절반 이상은 원하는 직업을 찾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가 발표한 미국 성인 직장인 5,4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백인 근로자는 55%가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라티노 근로자는 44%, 흑인 근로자는 43%가 매우 만족한다고 답했다. 반면 아시아계 근로자는 42%만이 자신의 직업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고 답해 인종별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기록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65세 이상이 67%로 가장 높은 직업 만족도를 보였고 그 다음으로 50세에서 64세 사이의 근로자가 56%의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건강보험사 대표를 총으로 쏴 살해한 루이지 만조니에게 대한 기부와 지지가 쇄도하자 범죄자를 영웅시하는 기류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 한 곳에서만 살해범 만조니를 위한 기부금 3만 1천 달러가 모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부 소셜미디어에선 만조니를 추앙하는 메시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 사용자는 만조니의 행동을 정당화되는 살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건강보험 적용을 거부하는 행위는 살인인데 아무도 그런 범죄로 기소되지 않는다며 민간 건강보험사들을 비난했습니다. 미국에서 손자녀와 함께 살면서 이들을 돌보는 조부모 수가 최근 수년 사이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상무부의 인구조사국은 350만여 가구를 대상 조사한 결과 조부모와 손자녀 동거 가정, 즉 조송 가정의 감소는 최근 다행히 오피오이드 초래 사망이 줄어들면서 나타난 플러스 결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국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를 돌보는 케이스는 마약 남용으로 사망한 중간의 아들 딸 세대수가 늘어나면서 같이 늘어났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여성의 수가 준 것도 이런 조송 가정 감소에 이바지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캐나다에서 약 1만 5,300명이 흔히 안락사로 불리는 조력 사망에 의해 숨졌는데 이는 전체 사망자 가운데 4.7%로 캐나다의 사망자 5명 중 1명꼴에 거의 다가선 것이라고 BBC가 보도했습니다. 이처럼 의료적 지원을 통한 사망자의 비율은 캐나다에서 5년 연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캐나다가 2016년 안락사 합법화 이후 5번째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안락사로 숨진 사람 수는 16% 증가했습니다. 안락사를 선택한 사람의 96%는 자연사가 많이 남지 않은 장기 만성 질환자들이었지만 자연사가 임박하지 않은 사람의 비율도 4%에 달했습니다. 안락사로 숨진 사람들의 평균 연령은 77세였다. 가장 흔한 기저질환은 암이었습니다. 한국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진 사퇴를 거부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자신을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가 거대 야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에 대한 경고 차원이었고 헌법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 내란죄 요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명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는가? 라며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인가라고 덧붙였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게 대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만입니다. 문재인 정부 법무장관에 지명된 조 전 대표는 입시비리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진 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국 대표는 대표적 검찰 개혁론자로서 검찰의 표적 수사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조국 대표는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이겠고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법원 선고 즉시 조 전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했고 당대표에서도 바로 물러났습니다.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습니다. 일단 조 전 대표의 비례대표 의원직은 지난 총선 당시 조국혁신당 13번 후보자였던 백선희 서울신학대 교수가 이어받습니다. 승계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국회 통과에 영향을 미칠지가 관건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승계 작업에 하루 이틀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며 최대한 빨리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남부 캘리포니아 쌀쌀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는 낮 최고 기온은 62도, 밤 최저 기온은 44도 예상됩니다.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낮 최고 기온은 64도, 밤 최저 기온은 37도 전망됩니다. 해안가 지역은 낮 최고 기온 62도, 밤 최저 기온 50도 예상됩니다. 산간 지역 낮 최고 기온은 49도, 밤 최저 기온은 20도, 사막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은 60도, 밤 최저 기온은 25도 전망됩니다. 오늘의 뉴스 읽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